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네. 유용된 사안들을 지적을 했고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네.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내년에는 최소한 5천억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궁금한 게 코리아 연구원 계셨잖아요. 네. 민간 단체였죠. 비영리 예. 민간 단체였죠. 예. 그래서 제가 코리아 연구원에 있을 때는 예. 정부 보조금을 받지는 아,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구나. 예.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네. 감사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감사에서 지적할 게 있으면은 당연히 지적하고 또 시정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치 민간 단체들이 전부 다 어떤 회계 처리를 잘못한 부정한 단체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네. 이런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아, 왜냐하면- 맞지 않는다. 네, 왜냐면은 우선은 민간 단체를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네. 유용하는 이런 단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민간 단체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여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라는 게 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그렇죠. 종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존재 이유가 네. 시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음. 정부가 잘 못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부분까지도 케어를 해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 좀 해왔죠.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단은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다양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다양화된 우리 시민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반영될 거냐는 거죠. 또 어떻게 실현될 거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당이 있지만 우리는 거대 그 양당 구조로 돼 네. 있고 그래서 이 거대 양당 구조 속에서는 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하게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단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민간단체가 그런 여러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이해관계들을 반영해가지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네. 또 정부의 협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부에서도 일해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죠. 민간 단체도 있었다가 정부에 예. 가셨다가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러면은 이 다양한 상태 속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한다면은 정부가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네.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고 민간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때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는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단체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민간 단체는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렇겠죠. 네, 영세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민간 단체 실무자들 월급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능력이 사실은 그럴 조금 수 더 있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세한 민간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민간 단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네. 만약에 회계 처리를 잘못한다면은 물론 이제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지만 또 회계 처리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전제가 돼야 된다. 예,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죠.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단체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민간단체 있을 때 그때는 제야단체라고 했습니다. 재야단체. 제야, 아. 예, 제조 정부에 있는 것을 제조라 그러고 네. 또 제야라 그랬는데요. 아주 생소한 용어죠. 박 기자님도 그거 처음 들었어요? 이런 용어? 재야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재야 인사. 예, 뭐 그렇죠. 이렇게 제야 해가지고. 인사. 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 진출하지 않고 밖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옛날에 제야 단체는 군사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야 단체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회가 발전하니까 네. 이런 정치적 그 민주화 투쟁만을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시민 중심으로 네.
제야 단체가 아닌 그런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시민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또 시민 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시민 단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민 단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성격도 많아져 가지고 과거처럼 제야 단체처럼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시민 단체는 대폭 줄어들고 대부분이 다 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네.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도 어떤 성향이라고 시민단체, 민간단체를 단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다양해진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민간단체 좀 더 이제 발전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로가 네. 뚜렷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보다 5천억 이상 보조금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줄이고 뭐 이런 감사 결과를 통해서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고 어디에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시민단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그 중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시민단체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다양성이 점에서. 보장돼 있으니까요. 예, 그게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징표가 바로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민간단체, 시민단체 중에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만 보더라도 그렇죠. 부정평가가 과반은 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한다면은 네. 이렇게 보조금을 5천억 정도로 줄이는 이런 조치를 취할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1차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300몇 억 정도 네, 유용한 네.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처벌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폐기 처리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모색해야 되는 건데 예산을 자르는 것은 민간단체의 발전, 육성 이런 측면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금 전체에서 네. 이렇게 적발된 뭐 314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 부정사용률이에요. 예. 이걸 적발해 놓고 전체적인 거 파일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네. 결국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런 정부의 행태가 아니냐. 그게 이제 작년부터 노동운동 탄압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그거에 반세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그 보조금 유용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걸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민간단체 기원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정부보다도 역사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은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YMCA라든가 YWCA라든가 어떤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정부 수립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상당히 큰 민간 단체들이죠. 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일제 강점기 때도 시민 우리 국민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 백성들의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들을 실천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는 밑거름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설사 윤석열 정부와 조금 다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비판적인 민간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민간단체들의 약점들을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단체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그 질문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민간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제가 또 정보에도 있어서 지금 완전하게 민간단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이렇게 오마이 TV에서 150만 구독자가 있는 오마이 TV에서 민간단체 입장을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51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구독자 수 지난번에 제 출연하고 나서 또 1만 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